이번 겨울에는 유효토심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보려고 합니다. 유효토심을 만드는 방법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도구에는 토양동물, 식물뿌리, 유기물 구조체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두 사용한다면 1개월 안에 깊이 30cm 정도의 유효토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유효토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이세계 농부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면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 거의 없어서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시작으로 겨울철 무가온 온실에 대해서 말해볼 생각인데 효율적인 무가온 온실을 위한 필수 조건도 유효토심에서 시작하죠. 유효토심이 깊어야 토양은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생물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생물이 존재해야만 토양은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무가온 온실은 낮에는 덜 덥고 밤에는 덜 추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식물 뿌리는 인간으로 치자면 몸 중심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오장육부가 따뜻해야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토양 온도가 따뜻해야 식물이 탈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열을 충분히 저장한 무가온 온실은 2개월 동안 물을 주지 않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도 식물이 죽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죠. 물론 낮의 길이가 매우 짧은 12월과 1월에는 인공조명 없이는 성장이 느립니다. 주말 농장에서 예전부터 겨울에 닭들의 먹이로 사용할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무가온 온실을 시도했지만 서울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더 낮은 주말 농장에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주말 농장 주인인 어머니의 반대로 유기물도 없고 풀을 키울 수도 없었고 유효토심이 전혀 없던 초기 시절에는 결과가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도 많이 줘보고 유기물도 조금 가져다가 덮기도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효토심은 거의 없었고 비닐을 한 겹 더 쳐야만 겨우 식물이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효토심을 발전시키고 별꽃을 무성하게 키웠더니 상추의 상태가 더 좋게 유지되더군요. 마치 남극에서 펭귄들처럼 서로 밀착해서 바람을 막아서 체온 손실을 막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효율적인 무가온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효토심이 필요하고 그 유효토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 땅을 노출하지 말고 유기물로 멀칭하거나 피복식물로 덮어야 합니다. 온실을 여러 겹의 비닐로 덮으면 더 보온이 잘 되듯이 유기물 멀칭이나 피복식물도 여러 겹으로 배치하면 보온력과 보습력이 더 증가하며 유효토심이 깊을수록 더 많은 물과 열을 저장할 수 있고 또한 발열량이 늘어나서 더욱 효율적이게 되죠. 앞으로 토양동물을 이용한 유효토심 만들기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략히 소개해 볼게요. 지렁이가 토양을 먹으면서 굴을 파기 시작하면 지하에 생기는 공간의 부피만큼 지상에 분변토를 쌓아서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물은 사방으로 공기가 통하고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공기와 물을 저장하기도 하죠. 또한 톡톡이와 공벌레 등 다른 토양동물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는데
지렁이가 지하의 터널을 많이 뚫을수록 지상에는 이 분변토가 당연히 많이 쌓여갑니다. 적으로 1년 정도 쌓이면 높이가 이렇게 10cm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상에 분변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지하에 지렁이가 공사해 놓은 터널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지상 구조물과 지하 터널을 합쳐서 유효토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물들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볍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공벌레나 집게벌레나 톡톡이 등 다른 토양동물들이 한 번 더 구조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구멍들은 더 촘촘해지고 물과 공기가 더 잘 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토양동물 구조물이 만들어지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땅을 파헤치거나 밟고 다니면 곧장 부서지고 검은색 미세입자가 되는데, 물과 공기를 잘 통과시키지 않는 검은색 찰흙이 되던가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유효토심은 조심히 잘 보호해야 하는데, 유기물로 멀칭하거나 피복식물로 덮어주고 가능한 밟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하는 길에는 피복식물을 키우거나 튼튼한 유기물로 두텁게 멀칭해주면 좋죠.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에는 보온과 보습을 위해서 밭 전체를 맨 땅이 보이지 않게 모두 두텁게 덮어줘야 합니다. 겨울에도 생존하는 식물들을 보면 스스로 매우 특별한 구조를 만들면서 기후에 맞게 변신해 갑니다. 이 청보리의 경우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을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잎을 가늘게 만들고 서로 엉켜가며 보온력과 보습력을 높이면서도 모든 잎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통풍도 가능하게 만들더군요. 이 보리는 10월 중순에 파종하고 유기물로 멀칭해줬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겁니다. 이 서양잔디 3종도 마찬가지로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을 견뎌내고 12월 말까지는 초록색을 유지할 것 같네요. 이 청보리의 경우 파종이 늦어서 낙엽을 조금 덮어줬는데 내년 봄까지는 문제없이 성장할 것 같고, 이 딸기도 낙엽을 덮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는 초록색을 유지할 것 같네요. 이 딸기는 별꽃의 도움을 받고 있군요. 별꽃은 겨울 피복식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옆으로 자라면서 재빠르게 토양을 덮어가고 추위에도 강하고 일조량이 적어도 성장하죠. 태양이 약해지고 추운 겨울에 성장이 빠른 유일한 식물인 것 같아요. 이 마늘밭의 경우 별꽃이 부족하네요. 노출된 토양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망초가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유기물 멀칭을
추가해야겠네요. 망초는 별꽃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토양을 피복할 수 있는 식물이지만 별꽃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지만 선호하지 않는 피복식물이죠. 마늘싹을 완전히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고 아직 젖거나 부서지지 않는 밤나무 낙엽을 가져다가 멀칭을 했죠. 무가온 온실 주변은 더욱 보온과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말 농장 주변 텃밭들은 매년 겨울에는 이렇게 맨 땅을 노출하고 방치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둑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물리적으로 열과 수분을 모두 날려버리기 매우 좋은 구조죠. 이런 텃밭들은 지난 겨울과 올해 봄에 있었던 가뭄 정도면 토양에 있는 수분이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급수 시설이 없이 봄에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물을 조금씩 주고 검정 비닐을 씌우면 가뭄에도 식물을 생존시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두둑은 관행농업처럼 유효토심이 거의 없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밭에서 장마에 농사를 할 때만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가뭄이 없고 장마가 심하던 우리나라 관행농업에서 주로 사용하던 구조인데 열과 수분을 날려보내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가뭄이나 겨울에는 최악이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춥거나 가뭄이 심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반대로 땅을 파고 오목한 곳에 농작물을 심습니다. 가끔씩 두둑을 만들고 유기물 멀칭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상태로 유효토심을 만들려고 하면 몇 배나 더 많은 유기물과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겨울에는 온도를 더 많이 빼앗기고 가뭄에는 수분을 더 많이 빼앗겨서 유효토심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로에는 토양동물이 분변토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관행농업이 아닌 순환농업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하는 것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배 더 효율적이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반대로 땅을 파고 유기물을 채운 후에 유효토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몇 배 빠른 방법입니다. 주말 농장 무가온 온실에 있는 밭에는 2년 전에 이렇게 땅을 파고 건초와 낙엽과 피트모스를 넣고 텃밭 상자를 설치했죠. 그 상태에서 올해 9월부터 주말마다 계속해서 유기물을 겹겹이 덮어주고 물을 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반복했습니다.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줄기와 잎을 가득 넣고 닭장 바닥에 깔린 1년 동안 개분과 섞여서 숙성된 코코피트를 깔고 그 위를 새로운 코코피트로 깔고 상추를 심었죠. 이렇게 식물 줄기, 즉 유기물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은 물리적으로 토양동물이 만든 구조물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토양 속에 물과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더욱 빠르게 유효토심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통로에는 건초와 우드칩과 유기물 파이프를 깔았는데 단풍 돼지풀의 줄기 속은 토양동물들이 금방 분해해버리는 연한 조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9월에는 한 달만 지나도 토양동물 생태통로와 통기관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최종적으로 코코매트로 덮어주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무가온 온실을 위해서는 유효토심이 필요하고 보온과 보습을 위해서 유기물 멀칭이나 피복식물로 토양을 덮어야 합니다. 유기물 멀칭이나 피복식물이 없다면 보온력이 높은 보온덮개나 부직포 혹은 비닐로 토양을 덮을 수도 있겠죠. 보온력이 거의 없고 열 전도율이 높은 돌이나 금속은 최대한 제거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양동물을 이용해서 유효토심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